중국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이요? 아닙니다. 대만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정확히는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전의 일입니다. 중국의 한 대형 국영에너지 기업이 이란산 원유를 몰래 수입하다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18%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우리 돈 약 4조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란에서 원유를 사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란이 무너졌을 때 중국 경제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와 역사적 사실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종교 분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어떤 관계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나라는 그냥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같은 편을 들어주고 미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정도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4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에너지 기둥, 지정학 기둥, 안보 기둥, 그리고 통화 패권 기둥. 이 4개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 그게 바로 이란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무려 107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란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원자재 분석 전문 기관인 케플러의 2025년 자료를 보면 중국은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량의 약 13%입니다. 에이, 13%면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 때문에 원유를 팔 곳이 없습니다. 사우디나 UAE처럼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합니다. 현재 이란산 원유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달러에서 10달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계산해 봅시다. 하루 138만 배럴의 배럴당 할인폭 9달러를 곱하면 하루에만 약 1242만 달러를 아끼는 겁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이 되는 원가, 절감 효과입니다. 이게 매년 중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고요? 중국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 독립 정유사들, 이른바 티팟 정유사들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찻주전자처럼 생긴 작은 정유탑을 쓴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이 티팟 정유사들이 중국 전체 정제 능력의 무려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존 기반이 바로 이 할인된 이란산 원유입니다. 연결고리를 보겠습니다. 이란산 저가 원유 티팟 정유사의 낮은 정제원가 싼 연료와 경유가 시장에 풀림 중국 공장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완성품 단가 하락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 이 구조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으로 싸울 수 있는 비밀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이란산 싸구려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거래가 어떻게 지금껏 가능했을까요? 미국 제재망이 있는데 어떻게 이란 기름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원산지 세탁을 합니다.
서류상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중국 항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실적이 단 한 건도 집계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기름을 수입한 적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에이, 설마 이게 가능해? 싶으시죠? 근데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말부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는 중국 정유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미 티팟 정유사 3곳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밀 주유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연간 6조 원에 달하는 원가 절감 혜택을 잃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둥, 지정학적 허리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대1로, 영어로는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입니다. 시진핑이 2013년에 시작한 21세기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야망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에서 이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란은 1대1로의 허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온 육상 실크로드가 유럽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이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는 특히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러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내륙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성을 알기에 중국은 2021년 3월 이란과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습니다.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석유, 가스 개발, 항만, 도로, 철도,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인프라, 5G 통신망 구축에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화로 약 5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대신 이란은 할인된 가격으로 25년 동안 원유와 가스를 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죠. 물론 4천억 달러 전부가 실제로 집행된 건 아닙니다. 국제 제재와 이란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실제 투자 집행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란을 1대1로 전략의 공식 파트너로 선언했다는 것, 그 지정학적 의지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허리가 끊기는 겁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에 쏟아부은 수백억 달러의 투자,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투입한 620억 달러의 자금,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이란이라는 허리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거나 친미 정권으로 바뀌는 순간, 이 모든 투자가 끊긴 철길이 됩니다. 시진핑이 10년 넘게 공들여 온 세계 전략의 핵심 축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중국의 서진 정책이 20년 후퇴합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게 가장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중동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막대한 군사력과 외교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분에 누가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눈과 발이 중동에 묶여있는 동안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쌓고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조용히 확장해왔습니다. 이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을 위해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방패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패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무너지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 엄청난 군사력이 어디를 향할까요? 남중국 해입니다. 대만의 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가들은 오래전부터 중동 이탈, 아시아 집중 전략을 공언해왔습니다. 오바마의 아시아 피벗, 트럼프 일기의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의 오커스 동맹 출범까지 방향은 일관됩니다. 이란이 약해진 세상에서 중국이 직면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중동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온전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집중됩니다. 이란은 중국 대신 미국의 매를 맞아주던 전략적 방패였습니다. 방패가 깨지면 칼날은 곧장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 문제보다 더 깊고 더 장기적이며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 패권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왕조를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테니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만 해라.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이 협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해졌습니다. 달러 수요가 영원히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돈을 마음껏 찍어도 달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자신들의 가장 큰 족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국의 금융제재 한 방에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중국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페트로위안입니다. 원유 거래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였냐고요? 이란입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중심의 달러 결제망에서 강제로 퇴출당한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탈달러 실험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를 얻은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에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원유 선물 거래의 15에서 16%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이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섬뜩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에 반기를 든 나라들의 공통된 운명을 보십시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원유 대금을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뒤 침공을 받았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아프리카 통합화폐 디나르 도입을 주장하다가 정권이 전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교체되어 친미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란의 원유는 다시 달러로 결제됩니다. 페트로위안의 거점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탈달러 인프라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페트로위안의 꿈이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위안화의 국제외환 준비 통화 비중은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러의 약 60%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위안화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환율을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페트로위안은 허상일까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달러를 당장 대체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은 유해이산 렌지 6만 5천 톤을 위안화로 결제하는데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인 첫발걸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란이 이 실험의 핵심 거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페트로위안의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를 잃습니다. 이게 30년짜리 장기 게임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손실은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기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에너지 목줄. 이란이 약해지면 연간 6조 원 규모의 할인 원유 공급이 끊깁니다.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흔들립니다. 두 번째, 1대1로의 허리.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서진 정책 전체가 마비됩니다. 시진핑이 10년 넘게 공들여 온 세계 전략의 핵심 축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전략적 방패. 이란이 무너지면 미국의 군사력이 고스란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향합니다. 중동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주던 시대가 끝납니다. 네 번째, 페트로위안의 꿈 아직 초기 단계지만 방향성을 가진 탈달러 전략에서 이란은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 거점을 잃으면 20에서 30년 장기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이란의 핵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4개의 기둥을 동시에 흔들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먼저 흔들어 중국의 할인 원유 라인 하나를 차단하고 이어서 이란을 압박해 나머지를 조이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도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로 일부 대체하고 있고, 이란 원유의 원산지 세탁 루트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도 대폭 늘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베네수엘라가 흔들리고 이란이 동시에 흔들리면 중국은 저가 원유 기반 제조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강점에 도전을 받습니다.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원가 구조가 올라가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지금처럼 싸게 공급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이란이 협상에 나서서 핵을 포기하고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4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강제로 서둘러야 하고 1대1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제조업 원가가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이란이 버티면서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유가 불안정이 지속되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중국은 고비용 원유 시대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 사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전략, 군사 안보, 화폐 패권. 이 4가지 모두가 걸린 존재론적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보다 많이 연결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제조업이 흔들리면 중국의 한국산 부품 수요가 줄어듭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순간 한국의 에너지 안보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머지않아 우리 기름값, 우리 수출 실적,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중국의 한 에너지 기업이 이란산 원유 몰래 수입하다 적발되어 하루 만에 주가 18%가 폭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불법 거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얼마나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싸구려 기름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4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에너지 목줄, 1대1로의 허리, 전략적 방패, 그리고 탈달러의 꿈. 이 4개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이 이란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중동 분쟁입니다. 알고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장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시하십시오. 그 결과가 중국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